네, 진사로입니다. 73회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통문으로 장터의 모이라는 기별이 왔습니다. 자, 천지에 뒤끌더니 수천 명 군중들이 우리 마을 앞길로 몰려와 군수 조병갑을 죽인다며 소요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조병갑은 서울로 도망갔대요. 자, 그 다음에 나볼게요. 우두머리는 선화당을 점거하고 다른 동학 도당들은 나눠서 사대문을 막으니 성안의 백성과 아정 군교 등이 나오지 못하고 화염 속에 빠진 자가 많아서 수를 알지 못하였다. 전주성이 삽시간에 함락된 것은 가명이나 전주부의 관속무리 중 내응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를 보시면 요거는 조병갑 군수의 수탈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걸 우리가 고부봉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에 보면은 지금 동학 도당들, 그러니까 동학 농민군들이 전주성을 함락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네요. 이 두 가지 단계가 전부 다 이제 동학 농민운동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됐던 과정에 보면 맨 처음에 고부봉기 있었다가 안핵사 이용태가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 안 하고 농민들을 때려잡으니 백산봉기가 일어나죠. 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백산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 요런 전투가 이어져요. 근데 이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이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이 농민들이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 시기에 있었던 거는 백산봉기나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이거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게 답이 될 거예요. 즉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농민군이 황룡촌 전투에서 광군에 승리하였다라는 4번이 정답이에요. 지금 이게 전부 다 동학농민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만 이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되었다라는 요 2번 선지는 흥선대원군 시기이기 때문에 한참 전입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이에요.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 시기는 뭐 1872년 뭐 요때까지죠. 그래서 이건 한참 전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라는 거는 이제 전주성 함락 이후에요. 요 함락 이후에 그 전주 화약을 맺게 되죠. 정부하고 농민군이 전주 화약을 맺게 되고, 요 시기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부터 2차 봉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2차 봉기, 요때 이제 남접, 북접이 연합했다. 일본 선지에 있죠. 요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금치 전투.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패하게 되고 전봉준 장군이 체포가 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실패로 이렇게 끝나게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32번. 자,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의 퇴거를 요구했다라는 건데 죄송합니다. 자, 며칠 전 시전 상인 수백 명이 가게 문을 닫고 외암문 앞에서 연자 시위를 시작했어요. 자, 시전 상인들은 몇 해 전부터 외국 상인들의 한성 침투로 인해 입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퇴거를 요구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외국 상인들이 한성, 서울로 침투해가지고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상업활동상 외국 상인들하고 우리 시전 상인들 사이에 이제 게임이 되질 않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게 된 본격적인 배경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거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왔던 주요 내용 중에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 무역이 허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장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한성까지 들어와서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받겠죠. 아무래도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직접 하니까 이게 이제 시전 상인들이 파는 거랑 뭐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시전 상인들이 힘들었다라는 그런 걸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요건 이제 이모군란 결과로 체결된 거죠. 뭐 그렇고 이제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됐다거나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다던가
그 다음에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정리 사업 시행된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사건들보다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사 설립 허가제 회사령은 아예 일제 강점기 시대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갈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양기탁에 대한 판결문의 일부래요. 양기탁은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을 갚기 위해 일어난 가의 의연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잡아들였죠. 피고인 양기탁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양기탁을 무죄로 했다라는 요 판결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는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을 갚기 위해 일어난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나라 빚 가짜 운동이죠. 즉 국채보상운동. 이 국채보상운동을 말하는 거고 선지에 보면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아서 확산되었다라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양기탁 선생이 바로 대한매일신보를 세우신 분 중 한 분이죠. 이 이제 설립자가 두 분, 베델, 그 다음에 양기탁 이렇게 두 분인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일본이 이 양기탁 선생 잡아들인 게 결국은 대한매일신보를 탄압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베델 선생은 영국 사람이라 직접 잡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대한매일신보가 당시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의 경우에는 결국 실패를 한 게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를 했어요. 총독부의 탄압 방해로 실패한 건 이제 뒤에 나오는 다른 운동들에 해당하고, 이 국채보상운동은 통감부의 방해에 의해서 실패합니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요거는 이제 형평운동. 조선 형평사 나올 수도 있어요. 밀립대학 기성회에서 모금활동을 주도하였다. 말 그대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인데, 요거는 이제 일제가 대응한 방식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서 대응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의 전문을 받았다라는 거. 이거는 원산 총파업입니다. 1929년 미국의 라이징 선이라는 석유회사에서 이제 일본인 작업반장이 한국 노동자를 구타하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죠.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1920년대에 있었다라고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4번 갈게요.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워싱턴에 있는 옛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 앞에 나와 있대요. 1889년부터 외교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나 가로 외교권을 박탈당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해서 바로 나와야죠. 이 조약은 외교권을 박탈한 조약, 즉 을사늑약입니다. 자, 이 을사늑약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교권 박탈, 지금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감부 설치예요. 이제 1년 전에 체결됐던 1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이 당시까지 고문 정치가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메가타의 그 재정 고문이죠. 화폐 정리 사업. 그 다음에 스티븐스 외교 고문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돼야 된다. 이딴 소리하고 이제 대한제국 국민들 괴롭히고 이랬는데, 이제 관련된 게 외교권 박탈 말고 통감부 설치가 있다. 이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요 다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을사늑약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내용이고, 대신에 이게 고종이 직접 사인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종은 이제 조약 무효 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파견, 요걸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 고종의 행동을 보고서 이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죠. 그러면서 순종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 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요 흐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된 거는 이제 제1차 한일협약.
이제 같은 해 한일 의정서도 있는데 이건 러일 전쟁 직전이고,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된 건 1차 한일 협약이에요. 최애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한 거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년에 체결됐습니다.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된 거는 조프수호 프랑스죠. 통상조약이에요. 1886년이고요.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는 배경이 된 게 바로 요 제1차 한일협약이 되겠습니다. 이 조약들의 성격이나 특징들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35번 갈게요. 자,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며칠 전 한성 정규회사에서 개통한 전차에 어린아이가 깔려 죽었다고 하네요. 나도 들었네. 사고를 보고 격분한 사람들이 전차를 전복시키고 불태웠다더군 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중요한 키워드는 전차입니다. 이제 전차가 개통을 했던 시기를 말하는 건데, 자, 전차 개통이면은 요거는 광무개혁 때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대한제국 시기,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됐고 광무개혁이 이루어졌던 시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 광무개혁 때 이제 전차가 개통된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 전기라든지 전화, 철도, 요런 것도 있었어요. 전시는 1880년대고, 이제 전기, 전화, 전차, 철도. 근데 이 철도는 아무래도 좀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5번입니다. 경부선 철도 개통식을 취재하는 신문 기자. 그러니까 이때쯤에 경부선, 이제 뭐 경인선이 먼저 이제 세워지게 됐고, 그 다음에 경부선, 경의선, 이렇게 이제 철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척하비를 세우기 위해 돌을 다듬는 석공, 이건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입니다. 한참 전이죠. 자, 검은돌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영국 군인, 이거는 이제 1885년 정도인데 갑신정변 직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기보다 분명히 전이에요. 그 다음에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관리인데, 이것만으로 알기가 쉽진 않지만 사실 이 연무당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장소예요. 지금 강화도에 가시면은 연무당 옛터라고 있어요. 연무당이 남아있진 않고 그 터 자리에 비석만 하나 서 있습니다. 이게 강화읍 내에 연무당 옛터가 있거든요. 뭐 거기 가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강화도는 그냥 섬 전체가 역사 유적지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 연무당 옛터도 역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파견되는 역관, 통역관이죠. 요 보빙사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이제 파견된 미국 쪽의 사절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보다는 분명히 전입니다. 자, 그 다음 36번 갈게요. 가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은 가에 세워진 신흥강습소 구성원들이 만든 신흥교우단의 기관지인데, 자, 특히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의 조직과 활동을 알려주는 내용이 많아서 가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에 들어갈 거는 결국 신흥강습소가 세워진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신흥강습소가 세워진 장소는 이제 서간도, 이제 뭐 남만주 지역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사실 이 신흥강습소는 신민회에서 세웠는데,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민회가 신흥강습소랑 이제 같이 조직했던 게 같은 지역에 있어요. 그게 경학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1번이 정답이에요. 이 경학사도 남만주 지역, 그러니까 서간도 지역입니다. 근데 이거는 둘 다 신민회에서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민회. 자, 그 다음에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요거는 그 도쿄 3.1운동 한 달 전이죠. 28 독립선언.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 조직했다. 요거는 하와이.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했다라는 요 무장투쟁 준비, 요거는 연해줍니다. 그리고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위해서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하였다라고 나와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죠. 캘리포니아 쪽이에요. 미국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7번 갈게요. 밑줄 그은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공립보통학교의 졸업식 사진인데,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하던 당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맡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재판 없이 체포 구금, 요거 이제 즉결 심판이라고 하죠. 즉결 심판. 그 다음에 벌금을 물리기도 했고 태형에 처하게 됐다. 쭉 읽어보시면 알겠죠. 1910년대 초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거하자마자 시행했던 통치 방식, 바로 무단 통치에 대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그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무단 통치를 시행했고,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 거는 이제 1930년대 후반.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일제는 중일 전쟁부터 해가지고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그 2차 세계대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키워드로 그 민족 말살 통치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죠. 한국 시민 서사의 암송 강요한 것도 역시 그 1930년대 후반. 이게 바로 민족 말살 통치의 일환이죠.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한 거는 1940년 이후에요. 역시 근데 이 1930년대 후반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번 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한나라 사회나 집안의 장래를 맡은 사람은 누구인가? 곧 그 집안이나 그 사회나 그 나라의 아들과 손자일 것이다 해가지고 가는 어린이를 위한 부모의 도움이 두터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월 1일 오늘을 기회로 삼아 어린이의 날이라고 이름하고 소년회원이 거리마다 늘어서서 10년 후의 조선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쓴 인쇄물을 배포하며 취지를 선전했다. 자, 조선 소년운동의 처음이며 다른 사회에서도 많이 응원하여 노력하기를 바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체 바로 나오죠. 어린이의 날로 이름을 지었다 라는 데서 바로 천도교 소년회. 천도교는 동학에서 이름이 바뀐 종교죠. 그리고 이 천도교는 그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그런 정신을 기조로 한 그런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읽으시면 선지는 답은 금방 나옵니다. 정답은 4번 김기전, 방정환 등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정환 선생의 이름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 당시 천도교의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의 사위, 이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 소년회의 주축으로 활동하셨다.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하셔야죠.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요거는 이제 조선어 학회.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진단학부를 발행하였다. 이건 이제 진단학회.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신민회. 제가 아까 이제 경학사나 신흥강습소 말씀드렸지만 오산학교나 대성학교도 있죠. 자,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이건 제가 신문사로는 기억을 하죠. 황성신문. 이제 황성신문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시일야 방성대곡, 그리고 또 하나가 여권통문이다라는 거. 이 여성 교육의 중요성 및 여성 권리의 신장 관련 내용을 담았어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9번에 보면 이제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면양 장려 사업을 선전하기 위하여 제작한 영화의 일부로 일제가 농촌 진흥운동을 추진하던 시기에 모습을 담고 있대요. 자, 면양 장려 사업, 특히 남부지방에는 면화 재배를 확대하는 면작 증식 계획과 함께 난면 북양 정책으로 불렸다라고 나와 있죠. 자,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을 키운다라는 거. 이건 이제 북한 쪽인 거죠. 자, 요 남면 북양 정책, 즉 면양 장려 사업이 추진됐던 시기는 대공황 이후 일제가 농촌 진흥 운동을 추진했던 시기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 그러니까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됐던 시기입니다.
자, 그 시기 문제가 두 문제나 나온 거는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나 국가총동원법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이 민족 말살 통치는 황국시민 서사의 암송이나 신사참배, 궁성요배, 그 다음에 창씨 개명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국가총동원법 관련된 거는 이제 주로 그 물자 및 인력 수탈이죠. 그래서 공출 및 배급, 특히 미국 공출 많죠. 금속 공출도 있고 이런 거랑 배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 수탈로 강제징용, 학도 지원병, 여성 정신근로, 특히 위안부 이런 게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보면은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선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속어법으로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게 더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후회 창립총회에 참여하는 학생, 요 근후회는 신간회 자매단체로 1920년대 후반에 창립이 됐어요.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세운 대학이죠. 자, 원각사에서 연극 은세계를 공연했다라는 거, 요거는 민족 국권 피탈되던 1900년대입니다. 한 말이에요. 자, 서울 진공작전에 참여하는 13도 창의군 의병, 요건 이제 정미의병이죠. 1907년 이후. 이제 서울 진공작전 시행된 건 1909년입니다. 자, 혁명적 농민조합을 결성하여 일제에 저항하는 농민인데, 요때 이제 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던 시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혁명적 농민조합은 그러니까 농촌진흥운동에 저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촌진흥운동을 벌인 거는 일제가 전쟁 수행하려고 벌인 거지 절대로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도한 수탈에 저항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1930년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밑줄 그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신간회 최고 간부를 광주로 특파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전남 광주에서 일어난 고등 보통학교 학생대 중학생의 충돌 사건에 대하여 신간회 본부에서는 장성, 송정, 광주세 지회에 긴급조사를 지시하며 사태의 진전을 주시했다. 그리고 조사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석방을 교섭하기 위하여 허은 씨와 황상규 씨, 김병로 씨 등 최고 간부를 광주까지 특파하였다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면 어떤 사건인지 나오죠. 이게 이제 사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걸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때 이제 신간회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의 간부를 직접 파견을 시킬 만큼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읽다 보시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전국적인 시위와 동맹휴학으로 확산하였다라는 건데, 바로 이 신간회가 이렇게 이제 직접 간부들을 파견하면서 조사해가지고 이거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하게 만들고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 시위, 동맹휴학으로 확산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걸로 광주 지역의 독서회 단체인 성진회 정도는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를 삼아서 일어났다라는 거는 이제 60만세운동.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가 해산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건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이죠.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을 발표한 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도 운동으로 따지자면 60만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요 60만세 운동이 이어지면서 민족협동전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이제 좀 힘을 합치자라고 이렇게 논의가 오가던 와중에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에서 우리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동맹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간회가 세워졌죠. 자,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요거는 3.1운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가기 전에 죄송해요. 자, 여기까지 40번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41번부터 5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